TV의 김혜경 박사입니다. 이래야 되나? 예. 이렇게 이제 또 3시간을 맞이했는데 오늘 어떠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좀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3명이 완전 이제 환상이 호흡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3명이 또 결의를 했거든요. 결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먹자. 영상도 찍고 술도 한잔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또 공유도 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게 이 좋은 세상 아닌가 뭐 이런 같이 요양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나는 나이 어린데 뭐 두 분이서 만나지. 니는 이제 그때 그거 주소 들고 와야지. 형님 너무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요양병 만나기로 예, 했어요. 또 요 책안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하나의 또 질문을 또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경매 투자를 하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경매학원 원장님이랑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 요즘 경매학원이 박트시죠? 경매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선배님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경기가 너무 없어도 의외로 경매하시는 분이 안 오고 정말 이제 경기가 올라간다 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목까지 이렇게 오면 그때 이제 학원들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가 오를 때 지금 경매 수요가 모인다 이 말도 여기 우리 저기 재박사님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경매도 좀 하셨고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경매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재박사님도 제가 전에 듣기로 경매도 한번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와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알아보는 셋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대로 박사님. 예, 제대로 박사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경매를 2건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해운대 반송이라고 하는 3,700짜리 맞아요. 정말 3,500에 20평짜리 빌라를 제가 낙찰 한번 받아봤고 김해 지금도 갖고 있는 김해 외동 쪽에 맨션 방 3칸짜리 29평짜리를 지금 경매를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 경매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 경매인데 요즘은 경매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제가 했던 거와 다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뭐 우리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도 경매를 하러 오고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즉 쉽게 이야기하면 경매가 대중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 경매를 다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 낙찰가율이 옛날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80%에서 85%에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거의 아니죠. 95%, 100%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좀 경쟁 가열로 인한 오히려 좀 더 금매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게 경매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매는 제가 봐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이 이자를 못 감당해 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지는 경기 후퇴기 경제가 안 좋은 시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투자를 하면 가장 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또 우리 이제 경매는 안 했지만 경매를 별로 싫어한대요. 막 떨어지만 해가지고. 예. 경매는 싫어한다기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솔직히 못하다. 왜냐면 자, 이유를 우리가 좀, 부동산 네. 가격이 보통 6가지 가격이 있는데 우리가 적정 가격이 정상가라고 하면 금매가가 90%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70%에서 80%의 경매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 호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호가라는 한 정상가에서 한 120에서 130% 정도고 요즘에는 조금 1년 전에만 해도 거품가 뭔가. 1억인데 1억 5천이야. 이 거품가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경매를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좀 벌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지금은 기술적 투자를 공부를 통해서 기술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은 다음에 경매를 할 때 딱 3가지만 저는 알아요. 자, 토지를 경매를 해서 사면 아주 좋아요. 토지. 예. 토지를 경매해서 하면 좋다. 왜냐면 네. 토지는 반값에 가져올 수 있어요. 경매를 해보니까. 그다음에 상가를 아주 좋아요. 상가. 예, 상가도 굉장히 어떤 뭐 유치권 멋진 거 말고 상가도 굉장히 싸요. 그다음에 그 오피스텔 이런 거는 경매를 사면 괜찮다. 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제 박사님 85% 경매를 받았는데 네. 저는 가격 분석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상가가 1억이면 8천만 원 이상이니까 저는 경매와 다를 바 없는데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더 유리하죠 게임에서. 저는 가격 분석을 통해서 정말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내가 사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발품하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달청 대사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제 다 이해는 되지만 아까 경매를 중에서 네. 상가를 경매로 산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상가를 그러냐면 살 때는.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상가는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거나 네. 누가 금매라도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 상가라고 하는 건 수익성인데 이게 임대가 안 나가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매까지 흘러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거를 상가를 경매로 잘못 해가지고 샀다면 싼 맛에 좋은 가격에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임대를 냈을 때 임대가 안 나가거나 나중에 임대가 안 맞춰지면서 공실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토지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의 이런 시세보다 작게 이렇게 사는 건 좋지만 상가 투자는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은 또 조심해야 되고 상가에 나오는 경매 물건들은 상당히 안 좋은 물건,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상가 경매는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빌라도 뭐 보니까 경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뭐 좋은 물건은 뭐 안 나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따보면 4층이나 근데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는 사연 있는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좋은데 사연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보통 경매를 지금 특히했던 사람들 이제 경매를 받아서 이거를 바로 세를 놓으시는 분, 그렇지. 아니면 또 바로 팔려고 하시는 분, 이 두 개의 어떤 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어떨 때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등기부등본에 경매 낙찰이라서 좀 찝찝하지. 전세 낸다 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 전세를 안 들어오려는 성향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하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들어가진 않으셨네요. 아니, 저는 경매를 2건 제가 받았죠. 네네.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직접 들어가진 않았네. 들어가서 받는 거지. 아니 투자인들- 안 살았단 말이야. 안 살았지, 안 살았지. 그렇죠. 질문을 살았지. 잘 봐. 질문 안 살아. 왜 지금 핵심파를 못해. 그래서 살진 않았는데 근데 경매에 나온 집이면 아. 조금 사람들이 옛날에 망한 집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 게안 집은 좋아서. 뭔가 좀 뭐가 애군이 안 좋다. 네, 뭔가 기가 다 빠졌다, 기가 이런 빠지고 거. 안 좋은 집이다라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임대차일 때는 별 문제는 없는데 매매할 때쯤 되면 아마 매매는 좀 신중하고 사람들이 또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잘 따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경매 물건을 좀 기피하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좀 예, 인식도 예. 바꿔지고 뭐 경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오히려 또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살아봤지만 경매를 해가지고 일단 경매를 받는 물건은 좀 수익형적으로 월세를 한 2년 정도 월세 전월세 받고 받고 나서 한 2년이나 4년 뒤에 매매할 수 있는 시세 차이를 볼 수 그래서 있는. 그 경매를 들어가는 그 지역은 앞으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입주 물량들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살펴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경매를 받는 이런 거죠. 네. 근데 경매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경매에 지금 많이 등록해가지고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살고 있는 그 주변만 계속 경매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산동 살면 연산동에 있는 주변 아파트가 뭐가 나오나 싶어서 기다렸다가 경매에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왜? 자기 동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자기 어릴 때부터 알다 보니까 네. 이 금액 이상 많이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옛날에 이밖에 안 됐다 보니까 옛날 생각밖에 안 나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적는 거예요. 저도 맨날 처음에 한 몇 번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보증금 10% 맨날 그 수표 한 장 끊어가지고 넣고. 다시 또 그 11시 또 가가지고 또 법원에 가 넣고 또 떨어지면 다시 또 은행 넣고 네.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이 내가 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좀 착각을 하고 이러더라고. 자꾸 내가 계속 넣다 뺐다 하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꾸 아가씨가 내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결혼도 했고 나 관계 없는데 자꾸 눈빛이 그냥 나 일부러 또 다른 은행 가가지고 또 빼야 되고 내가 소심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 말고 주변 다른 지역 있죠. 자기가 모르는 지역 이런 데 가야지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낙찰이 안 되면
뭐 시간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다 날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는 투자는 제가 생각에 제 박사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투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맞아요. 듣고 있는 분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저는 아까 경매를 또 약간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해서 저는 경매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매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나의 시간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제가 1등이 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그러나 제가 지금 가격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매물 중에서 나와 있는 가격이면 주인하고 1대1로 중개사를 통해서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해서 경매 낙찰가만큼 싸게 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물건의 권리의 하자 없이 안전하게 사기 때문에 전 경매보다는 가격 분석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집을 다 저도 뭐 샀고. 건매를 더 좋아를 합니다. 뭐 네. 건매에서 뭐 했다가 그죠 뭐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가 실제로 아닌가 저 생각합니다. 빌라 같은 거 저 1억 4천, 1억 5천 한 거를 전부 다 금매로 저 가격 분석을 통해서 1억이나 1억 5백에 다 샀으니까. 네, 저는 좀 더 경매 낙찰가보다 더 싸게 샀어요. 가격 분석을 통해서. 근데 일반인들은 가격 분석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소액 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대해서 그 차이도 좀 보셨고, 뭐 금매 물건이 나은지, 뭐 이게 내가 경매로 가서 또 이 물건을 습득하는 게 나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